이번 단어는 여러 가지 수 배열표에서 규칙을 찾아볼 거예요. 자, 먼저 이러한 수의 배열에서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우리가 규칙을 찾을 때는 가장 왼쪽 위에, 그러니까 출발하는 수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의 크기가 커지나 작아지나, 커진다면 몇씩 커지고 작아지면 또 몇씩 작아지는지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갈수록 또는 비스듬하게 이런 화살표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수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면 돼요. 지금 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가로는 101에서부터 111, 121, 131, 141, 151 어때요? 어느 자리? 10의 자릿수가 1씩 커지고 있으니까 10씩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로는 101부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10씩 커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왼쪽으로는 10씩 작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로. 세로는 100일, 200일, 300일, 400일, 500일, 100의 자리가 1, 2, 3, 4, 5, 1씩 커지니까요. 바로 100일부터 시작하여 아래쪽으로 100씩 커진다라는 규칙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위로 갈수록은 100씩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아무렇게나 선생님이 132를 시작으로 봤을 때 아래로 가면 100의 자릿수가 1씩 커지니까 131, 231, 331, 431, 531 이렇게 마찬가지로 다른 줄도 똑같이 아래쪽으로는 100씩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이러한 방향은 어떨까요? 자, 오른쪽으로는 10, 아래는 100이니까 어때요? 100, 10씩 커질 거예요. 그 말은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1씩 커지겠죠. 그러면 101, 211, 321, 431 그리고 또 이쪽 방향으로는 우리 친구들 자, 10 작아지고 100 어때요? 커지는 거니까 바로 90씩 커진다라는 그런 규칙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수 배열표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니 여기에 덧셈 기호가 있네요. 그 말은 이 더하라는 걸까? 자, 그럼 더해가지고 어떤 규칙으로? 지금 보니까 100이라고 11을 더해서 그대로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 어떤 수를 쓴 건지 그 규칙을 좀 알아볼게요. 가로하고 세로가 만나는 곳에서는 가로와 세로의 그 합, 즉 101하고 11을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우리 친구들 101 더하기 11을 하면 11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2가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1의 자리를 쓴 건가? 아니면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에 합을 쓴 건가? 아직은 모르겠죠?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102하고 13이 만나는 자리니까 102와 13을 더하면 115. 거기에 5가 써있다는 거는 1의 자리를 쓴 거구나. 따라서 두 수의 덧셈 결과에서 1의 자리 숫자를 쓰는 규칙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가장 위에 있는 가로는 101, 102, 103, 104, 105 이렇게 1씩 커지는 규칙이고 여기에 왼쪽에 있는 세로줄은 11, 12, 13, 14 이 또한 마찬가지로 1씩 커지는 규칙이에요. 그렇다면 가로는 2부터 시작해서 자, 이렇게 이제 1의 자리를 쓴 부분만 보자면은 가로는 바로 1씩 커지고요. 세로는 2부터 시작해서도 마찬가지로 1씩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연습해 볼게요. 수 배열표를 보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렴말을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덧셈 기호가 있으니까요. 101과 15를 더하면 116인데 어머 그곳에 6이 써 있으니까 1의 자리를 쓴 건가? 그래도 다른 곳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선생님은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2 더하기 17은 119입니다. 근데 9가 쓰여 있으니 1의 자리를 쓴 게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수의 덧셈 결과에서 1의 자리 숫자를 쓰는 규칙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하트에는 자, 하트가 있는 곳은 바로 104와 18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104 더하기 18을 계산해주면 12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122의 1의 자리는 바로 2가 되겠네요. 따라서 하트에 알맞은 수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볼까요? 우리는 수 배열표뿐만 아니라 도형의 배열에서도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에서 규칙을 찾을 때는요, 우리 친구들 두 가지를 생각하면 쉽게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일단은 도형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또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수가 늘어날 때는 어느 자리에 몇 개씩 이렇게 더 추가가 됐는지도 관찰하면서 규칙을 찾아봐요. 자, 여기 도형의 배열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뭔가 계속 크기가 커지고 있죠? 그러면 이 작은 이 한 개의 도형의 개수도 많아질 것 같아요. 자, 규칙을 보니까 일단은 개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한 개에서 4개, 그리고 9개, 16개입니다. 아, 한 줄에 놓여있는 도형의 개수도 한 개씩 늘어났고 줄도 한 줄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 2줄이었다, 3줄이었다, 4줄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규칙은 바로 가로와 세로가 각각 한 개씩 더 늘어나서 이루어진 정사각형 모양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럼 다섯째 모양은 우리 그림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아, 넷째 도형에서 가로 세로가 한 줄씩 더 늘어났을 거야. 그러니까 5개씩 5줄이 될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다섯째 모양은 가로 5개, 세로 5개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25개의 모형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그림 그리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5개씩 5줄, 25개다라는 개수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반대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64개의 모형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몇째 번에 나올 수 있는 도형이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모형의 개수를 규칙을 아주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첫째는 한 개입니다. 즉 가로 세로가 한 개씩 한 줄이니까 1 곱하기 1, 둘째는 2개씩 2줄 2 곱하기 2, 셋째는 3개씩 3줄 3 곱하기 3, 넷째는 4개씩 4줄 4 곱하기 4가 되겠고요. 그럼 다섯째는 5개씩 5줄 25개, 여섯째는 6개씩 6줄, 그 다음 7개씩 7줄, 8개씩 8줄을 했을 때 64개가 나오니까 아, 8째 모양이겠다라는 것도 우리 예상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보죠. 도형의 배열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5째 알맞은 도형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째는 1개. 그런데 둘째를 봤더니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개에서 3개가 됐고요. 셋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예요. 이번엔 3개가 늘어났네요. 넷째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었어요. 이번엔 4개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규칙 찾았어요? 늘어나는 개수가 일정하게 몇 개씩 늘어나진 않았어요. 자, 하지만 지금 모양을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모양에서 아랫줄에 한 개씩 늘어났습니다. 그럼 맨 아랫줄에 한 줄씩 더 늘어나면서 개수도 하나씩 추가가 되는 그런 규칙이에요. 그래서 둘째는 자, 이 3개라는 거는 첫째 모양에다가 그 다음 아래 2개씩 2개가 있는 한 줄이 더 생긴 거고요. 셋째는 둘째, 즉 1 더하기 2 더하기를 한 다음에 가장 아래에 3개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넷째는 어때요? 넷째는 바로 1 더하기 2 더하기 3에다가 4, 아래에 4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럼 다섯째는 넷째 모양에다가 아래에다가 바로 5개가 더 추가가 되겠죠? 물론 왼쪽이 딱 줄이 맞춰진 상태에서 늘어나는 거는 오른쪽 방향으로 한 개씩 늘어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럼 우리가 5째 알맞은 도형은 자, 넷째 도형 그대로 그려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게 이것이 이제 넷째가 되는 거고, 다섯째는 아래에다가 5개가 더 생긴 이런 모양입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예쁘게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면은 다섯째에 알맞은 도형을 그릴 수 있고요. 자, 그럼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보면 자, 한 개에서 시작하여 두 개, 그 다음에 몇 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개수가 지금 보면 여기에 두 개 늘어나고 세 개 늘어나고 네 개 늘어나는 거니까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늘어나는 도형의 개수가 한 개씩 또 커지는 그런 규칙입니다. 따라서 규칙은 한 개에서 시작하여 두 개, 세 개, 네 개씩 늘어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계산식에서 규칙을 찾아볼게요. 여기 여러 개의 덧셈식이 있습니다. 자, 첫째 순서부터 보죠. 1 더하기 2 더하기 1 계산하면 4예요. 둘째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9. 1부터 시작해서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네. 셋째는 1, 2, 3, 4, 3, 2, 1 쭉 커졌다가 다시 작아져서 1로 시작해서 1로 끝납니다. 자, 넷째는요. 1, 2, 3, 4, 5, 4, 3, 2, 1 그래서 이제 결과가 25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 보니까 이 4, 9, 16, 25라는 수는 되게 특별한 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쭉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수는요. 같은 수를 두 번 곱한 수거든요. 자, 이 4라는 거는 2 곱하기 2고요. 9라는 거는 3 곱하기 3. 그 다음에 16은 4 곱하기 4. 25는 5 곱하기 5인데 그러면 5, 4, 3, 2는 이 식에서 0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머 딱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 오는 수를 두 번 곱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자, 그럼 첫째는 2 곱하기 2, 둘째는 3 곱하기 3, 셋째는 4 곱하기 4, 넷째는 5 곱하기 5를 하면 되고 이 가운데 오는 것은 이 순서보다 이 1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덧셈식은요. 가운데 오는 수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 순서 5보다 1 큰 6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1, 2, 3, 4, 5, 6 갔다가 5, 4, 3, 2, 1 다시 작아지는 이러한 덧셈식이 오면 되겠고 그러면 결과는 1 힘들게 1 더하기 3이지 3 더하기 3 6이지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계산 결과는 덧셈식의 가운데 수를 두 번 곱한 것과 같다. 이런 규칙을 찾았으니까 가운데가 6이라면 6 곱하기 6 그래서 3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섯째 덧셈식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섯째 덧셈식은 자 1, 2, 3, 4, 5, 6 어디까지? 7까지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1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일일이 다 더할 필요 없이 가운데 수를 두 번 곱한 7, 7, 49다 라는 이러한 규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덧셈식에서 규칙을 찾아봤고요. 그러면 곱셈식에서도 규칙을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첫 번째는 1 곱하기 1은 1, 둘째 11 곱하기 11은 121, 셋째 111 곱하기 111은 12,321, 넷째 보니까 어때요? 1의 개수가 하나씩 많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수를 이렇게 두 번 곱했고 곱은 1, 2, 3, 4, 3, 2, 1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덧셈식처럼 1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1에서 시작해서 1에서 끝나는데 보니까 가운데 오는 어디까지 올라가냐 2는 1의 개수와 같겠네요. 그러면 1 3개를 곱했어. 1 3개가 있는 111 곱하기 111은 1, 2, 3까지 올라갔다가 2, 1. 자, 1 4개 있는 1111 곱하기 1111은 4개니까 1, 2, 3, 4까지 올라갔다가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따라서 계산 결과의 가운데 숫자는 그 단계의 숫자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자릿수가 두 개씩 늘어나고 다섯째 곱셈식은요. 1 몇 개? 5개예요. 그러면 11111 곱하기 1111 해서 그 곱은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까지 올라갔다 4, 3, 2, 1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계산을 했더니 1, 2, 3, 4, 5, 6, 7, 8까지 갔다가 7, 6, 5, 4, 3, 2, 1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거는 몇째 곱셈식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가 8이잖아요. 8까지 올라간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가 순서가 같아요. 자, 그러면은 1 몇 개? 1 8개 곱하기 1 8개가 있는 수. 자, 그래서 이제 8째 곱셈식이다라는 순서도 거꾸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문제 도전해 볼게요. 계산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가부터 이제 라까지 계산식 한번 볼게요. 가는 10 곱하기 11, 110, 20 곱하기 11, 220. 11을 곱했어요. 그리고 10, 20, 30, 40에 11을 곱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그 다음은 50 곱하기 11은 뭐가 됐을까요? 그렇죠. 우리 10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몇십의 그 몇이 그대로 숫자 두 개로 나오기 때문에 550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11에다가 11, 22, 33, 44를 곱했을 때 121, 242, 363, 484가 나왔네요. 그러면 얘는 앞뒤 10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같고 가운데가 어때요? 이게 두 배가 나오는 그런 특징도 이제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하고 라는 나눗셈입니다. 바로 11, 22, 33, 44 차례로 나눴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50으로 나누는 식이 오겠죠. 1210, 2420, 3630, 4840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50, 40, 30, 20. 자, 이렇게 나누는 수가 10씩 커졌어요. 근데 이 나누어지는 수도 같이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얘는 10씩 작아졌죠. 얘도 작아졌고 110에서 880, 660, 440 지금 이 나누어지는 수도 220씩 작아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몫이 똑같이 22로 일정하게 나왔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번 설명에 맞는 계산식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10부터 40까지의 수 중 1의 자릿수가 0인 수에 11을 곱하면 100의 자릿수와 10의 자릿수가 같은 세 자릿수가 나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뭐를 곱하면? 11을 곱하면. 그러면 11을 곱하면 바로 가에서 찾을 수 있죠? 그럼 100의 자리, 10의 자릿수가 같은 세 자릿수가 나오는 거. 지금 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생각과 같은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은혜가 다음에 올 계산식은 220 나누기 10이야. 그래서 몫이 20이야. 우리 몫이 22로 같은 식은 우리 라에서 봤죠? 자, 이 나누어지는 수가 바로 220씩 작아졌어요. 그럼 440 다음에는 220이고 그 다음에 나누는 수는 10씩 작아졌습니다. 그럼 20 다음에는 10이고 그럼 일정하게 몫이 22가 나온다는 거죠. 규칙을 알면 우리가 일일이 계산을 하지 않고 바로 몫이나 그 다음에 곱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은혜의 생각과 같은 규칙적인 계산식은 라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규칙적인 계산식은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 친구들 흔히 보는 이제 달력에서도요,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달력은 일요일이 가장 왼쪽에 있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가 가장 오른쪽에 있죠. 자,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은 7일이기 때문에 바로 1일이 달마다 시작되는 이제 요일이 다르겠죠. 근데 지금 주어진 달력은 1일이 수요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1씩 커지는 규칙이다. 그리고 일주일은 7일이기 때문에 아래로 갈수록 이제 7씩 커지는 규칙이다. 라는 여러 가지 규칙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자, 5 더하기 7은 12, 6 더하기 7은 13. 그러니까 5 더하기 7은 12, 6 더하기 7은 13. 7 더하기 7은 14. 이처럼 위의 수에 7을 더하면 아래의 수가 된다.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7씩 수가 커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에서 5를 뺀다. 자, 11이 어디 있어요? 11에서 5를 뺀다. 그러니까 맨 오른쪽 수에서 맨 왼쪽 수를 빼면 6이죠. 18 빼기 12, 6. 25 빼기 19, 6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 수에서 맨 왼쪽 수를 빼면 6이 된다라는 규칙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 5 더하기 13, 5 더하기 13을 하면 18입니다. 그런데 5보다 1 큰 수는 바로 오른쪽에 있죠. 13보다 1 작은 수는 바로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1 커지고 1 작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X자 모양으로 더하면 5 더하기 13도 18, 6 더하기 12도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6 더하기 14 얼마예요? 바로 20이 되겠죠. 7 더하기 13도 20이 돼요. 그러면 9 더하기 17하고 같은 식 찾아보면 10 더하기 16.
이렇게 같은 식은 얘네 둘이 더한 거랑 얘네 둘이 더한 게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웃한 4개의 수에서 이렇게 X자 방향으로 더한 결과는 같다라는 규칙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연속하는 이 3개를 딱 골랐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세 수를 더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수가 9인데 9를 기준으로 1 작은 수, 1 큰 수죠. 그러니까 10에서 1 덜어내서 8에 주면 9, 9, 9가 되기 때문에 이 세 수를 더한 거는 가운데 수의 3배랑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아홉칸 하나를 딱 집었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 수는 15잖아요. 그럼 15에서 바로 7은 얼마 작은 수? 8 작은 수인데 23은 8 큰 수예요. 위로는 7 작은 수, 아래로는 7 큰 수. 자, 이쪽으로는 어때요? 6 작은 수, 6 큰 수. 1 큰 수, 1 작은 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9개 있는 수를 모두 더하는 거는 가운데 있는 15의 9배. 왜? 다 15로 만들 수 있거든요. 15 곱하기 9와 같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볼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수 배열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달력은 아니지만 가장 왼쪽에 위 501부터 해서 503, 505, 507, 509 오른쪽으로 갈수록 2씩 커지고 있고요. 아래는 1씩 커지는 수가 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빈칸에 알맞은 식을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500이라고 504 더하면 501에서 2 큰 수, 504에서 2 작은 수. 그러니까 502하고 503을 더한 것과 같다. 아, X자끼리 더한 합이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503 더하기 506은 504 더하기 505와 같고, 자, 505랑 508을 더하면 506과 507을 더한 거랑 같고, 그럼 여기서도 507과 510을 더하면 자, 508하고 509를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501부터 해갖고 503, 505 이렇게 세 수를 모두 더한다라고 그랬을 때는 2씩 커지는 규칙이기 때문에 505는 503 가운데 있는 수보다 2 큰 수, 501은 2 작은 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2를 덜어내서 501에 준다면 503이 되고 얘도 503이 되겠죠? 그럼 이 세 수를 더하는 거는 503을 3번 더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501, 503, 505는 가운데 수의 3배 곱하기 3이 되겠고 또 505, 507, 509를 더하면 가운데 수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 502, 504, 506 마찬가지예요. 2씩 커지는 규칙이니까 506에서 2를 덜어내서 502에 주면 모두 504가 된다고요. 그래서 가운데 오는 수 504의 3배가 되겠고요. 자, 506, 508, 510 또한 가운데 508의 3배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